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산고등학교 교사 신혜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와 우리 학교 2학년 4명의 학생과 함께 개발한 한국지리 수업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은 한국지리 6단원,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 특성에 대해서 전문가 학습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월드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면 그게 일단 선생님이 계시게 되는 우리 교탁 전면부와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 가능한 6개의 책상과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추세를 탐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서 인구 구조, 성장, 이동, 분포라고 하는 4가지 학습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게 해서 학생들 간의 학습이 가능한 이 공간을 꾸며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면부를 보시면요. 학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차시 학습 주제와 학습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전면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 이 공간에서는 학생들 전체에게 화면 공유나 전체 수업 진행을 위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수업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총 5명의 학생이 1개조가 되어서 6개의 모둠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최대 30명이라고 한 학생을 가정해서 공간을 꾸몄고요. 모둠에 따라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3명 또는 4명,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모둠별로 앉아서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일단 5명이라고 가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각 모둠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지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의 안내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이 학습지 활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모둠 내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인구 구조를 학습할 학생, 인구 성장을 학습할 학생, 인구 분포나 이동을 학습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또 모둠 내에서 인원의 여력이 있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모둠장까지 모둠 내에서 꾸려질 수 있도록 일단 이 학습 공간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모둠 내에서 이렇게 학습 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선발하게 되면요. 각 주제를 담당한 학생들은 벽면에 있는 학습 전문가 학습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설명하는 아바타를 통해 본인이 지금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지 안내를 받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면 학생들은 최초에 이 공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제작한 학습 주제별 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는 청장년층,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연령별 인구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은 천천히 감소하지만 노년층의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잘 보시면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성장이라고 하는 4가지 학습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 모둠 내에서 맡은 전문가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서
영상만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패들렛 주소를 통해서 각자가 영상을 보고 든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자 맡은 영역의 전문적인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생들은 최초에 모였던 이 모든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최초에 본인들이 받았던 모든별 학습지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성장의 주제를 맡았던 학생, 인구 이동이나 분포나 구조라고 하는 학습을 맡았던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모둠 내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 단원의 최종 학습 주제인 지역별 인구 구조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지역별로 왜 인구 구조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성장과 이동, 분포, 구조라고 하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별 학습지 활동이 끝나고 나면요. 수업 이제 후반부에는 각 모든별 모둠장들이 학습 이 소그룹 내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6개의 모둠이 모두 발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교사는 전체적인 학습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패들렛을 통해서 참여했던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학습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습이 끝나고 나면 1차 시 수업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2차 시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 학습장으로 공간을 꾸려보았습니다. 자, 1차 시에 학생들이 인구 구조나 인구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해보고 지역 간 차이를 봤다면 2차 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월드카페를 진행하게 됩니다. 월드카페 진행을 위해서 1모둠부터 6모둠까지는 모두 이 모둠을 담당할 수 있는 모둠장이 지정 배석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서로 이제 모둠 구성원을 바꿔가면서 고령화 해결을 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모둠 안에서는 같은 주제이지만 계속적인 구성원이 바뀜으로써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봤고요. 이렇게 모둠 내에서의 의견들이 정리가 되면 각 모둠장들은 학생들이 제시했던 이 해결 방안들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정리하고 학습 마무리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하면서 어떤 의견이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거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인가 베스트 3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들과 다시 공유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된 의견들을 본인의 사회 누리 소통망이나 SNS나 인스타나 이런 공간에 올릴 수 있도록 정리하고 꾸며보는 활동들을 하면서 전체적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수업 공간은 학생들 간의 전문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시학습 공간과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구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수업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산고등학교 교사 신혜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 메타버스에서 인구에 대해 논하다. 그 첫 번째 학습 시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든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알아야 될 우리나라 인구 성장, 분포, 이동, 구조에 대한 내용 요소와 학습 요소는 직접 사전에 학생 전문가들이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만들어 온 영상을 통해서 모든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네 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산고 김수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성별 인구 구조와 연령별 인구 구조로 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별 인구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 층으로 나눌 것인데요. 0에서 14세는 유소년층, 15세부터 64세까지는 청장년층,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연령별 인구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은 천천히 감소하지만 노년층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중간계층인 청장년층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유소년층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의료기술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년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총 부양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의 합 곱하기 100인데요. 때문에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과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감소함에 따라 총 부양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도시에서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은 농어촌에서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았으나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도 1960년 19.5세에서 2015년 41.2세로 나타나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서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합니다.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종 형태를 보이는 2015년에는 경제발전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아지고 의료시설 등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평균 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로 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는 2060년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수명 및 노년층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별 인구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도표를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성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성비는 여초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출생 시 남아선호 사상도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소년층 성비는 남초,
노년층 성비는 여초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성비 분포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100 미만은 여초를 의미하고 100 이상은 남초를 의미합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과 남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중화학공업 발달 지역은 남초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노령의 여성 인구가 많은 촌락 지역은 여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 수업을 OX 퀴즈로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960년대 피라미드 형태에서 1990년대 후반 종형의 형태로 변화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O입니다. 2. 성비는 출생시 여초, 노년층은 남초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비는 출생시 남초, 노년층은 여초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2번은 X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다산다사의 인구 성장 단계에 속해 있어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산다사의 인구 성장 단계를 이미 1960년대에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 단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X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볼 중산고등학교의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자연적, 사회경제적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는 기후, 지형, 토양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는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이 있고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에 더불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는 충청도와 전라도가 기능하였고 인구 희박 지역으로는 경상도와 강원도 등 북동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으로는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벼농사를 짓기 수월하였고 그 벼농사의 특징 중 하나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고 강원도와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연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험준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인구 희박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저희는 이러한 인구 분포를 전통적인 인구 분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지대가 몰려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북부 지역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전하고 개발된 남도 이메 지역의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광주 정도가 인구 밀집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전에 과거의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 지역은 지금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농촌에 낙후된 인프라와 도시로의 노동력 유출로 인해서 점차 쇠락하고 인구 희박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북동부의 산간지대도 마찬가지로 험난한 자연환경과 이촌도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 인구 희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구 분포는 자연환경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와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 지금 푸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구역별 인구하고 인구 밀도에 대한 표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는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남동 이외 지역들은 높은 인구 밀도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진행했던 OX 퀴즈의 정답인데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자연적 요소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X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호남평야 지역은 과거 벼농사의 중심으로서 과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으나 현재에는 인프라의 미흡함 그리고 인구의 유출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으므로 답은 X가 됩니다. 3번도 남동 임해 지역은 60년대 이후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고 인구 유입이 시작된 곳으로서 과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X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산고등학교 김상원이었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학생이 설명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산고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순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 이동이란 지리상의 단위 지역에 있어서의 지리적 유동성, 즉 공간적 유동성의 한 형태로서 일방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의 주소 변경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서의 인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인구 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동의 집단성에는 단신, 가족, 집단 이동이 있고 이동 지역에는 지역 사회의 이동, 도시 농촌 간 이동, 도시 간 이동이 있고 이동 목적에는 직업, 연령, 취약 이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즉 1960년부터 198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대도시, 공업도시로의 이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촌현상 현상이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농촌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어 중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현상과 그 과정인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에서 주변 위성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밑에 표는 우리나라의 시도별 순이동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순이동은 기준이 되는 지역에서 들어온 인구수에서 나간 인구수를 뺀 인구수입니다. 경기, 세종, 충남은 들어온 인구수, 순유입이 많은 편이고 서울, 부산, 대구는 인구가 나가는 수인 순유출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순유입입니다. 경기는 순유입 규모가 1위이고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교외화로 인해서 순유입이 뚜렷합니다. 충청권,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수도권의 산업시설과 인구가 수도권 바로 밑에 있는 충청권으로 넘어가 순유입이 뚜렷합니다. 근데 이 대전이 제외된 이유는 대전 위에 세종이 생기면서 세종에 새로운 공원, 유치원, 일자리 등이 많이 생겨 대전은 순유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제외이고 마지막으로 제주는 최근에 관광지 증가로 인해서 순유입이 뚜렷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유출인데요.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곳은 과밀화로 인해 교외화가 발생해 순유출이 뚜렷합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서울이 순유출 규모 1위고요. 대전은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종시의 발달로 인해 인구 유출이 많아졌고 시골 지역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꾸준히 천천히 순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같이 맞춰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역 중 가장 순유입이 많은 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입니다. 서울에서의 과밀화로 인해 그 주변인 경기의 인구가 많이 이동해서 순유입이 가장 많은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는 왜 순유입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최근 관광의 증가로 인해 빠르게 제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순이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무슨 현상이 활발해졌는데, 이 현상은 도시의 인구 중심 밀집지에서 주민과 생산, 소비 활동의 대부분이 교외로 이전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교외화입니다. 교외화는 이번 인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꼭 알아야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산고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에 대해 발표할 인천중산고등학교 신다혜입니다. 먼저 인구 변천 그래프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는 자연 증감과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 증감으로 일어납니다. 사회 경제적 발달에 따라 인구 성장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인구 변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초기 안정기 다산다사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생률이 매우 높으나 재해, 기근, 낮은 인구 부양력, 위생시설 불량 등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합니다. 근대화 이전의 보편적인 인구 성장 단계입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집단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라색 선은 사망률을, 빨간색 선은 출생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팽창기 다산감사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대와 의학의 발달 및 위생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며 현재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후기 팽창기 감산소사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되어 사회 진출과 가족 계획 등이 늘어나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경제 개발이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후기 안정기 소산소사형입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으며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거의 정체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이 발달하고 노인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북서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이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성장 그래프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성장은 주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증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한국의 인구 성장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한 인구는 2020년 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로 인구가 첫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인구 성장의
4가지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기는 1910년 이전입니다. 1기는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로 전쟁, 질병, 재해, 낮은 토지 생산성 등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의 인구 정체기입니다. 즉, 출생률은 연평균 4%에서 4.5%로 매우 높았으나 사망률도 3에서 3.5%로 상당히 높아서 인구가 매우 점진적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2기는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입니다. 서양의학이 도입되고 위생시설이 개선되고 인구 부양력의 증대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다산감사의 초기 팽창기 시기입니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초기 인구 변천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인구 센서스가 처음 시작된 1925년 한반도 전체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는데 1944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1,600만 명, 북한의 인구가 90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기는 1945년부터 1960년대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하여 불규칙적으로 인구가 성장한 시기입니다. 8월 15일 광복 직후는 해외 동포의 귀국과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사회 증가가 높은 시기였고 6.25 전쟁 이후에는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출생붐에 의한 자연 증가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1950년과 1953년 6.25 전쟁 때 약 65만 명의 북한 동포가 월남하였지만 인명 손실이 많아서 약 13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는 해방 전의 전국 인구와 같은 2만 5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헤어졌던 부부의 결합과 미루어졌던 젊은이들의 결혼이 가져오는 출산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4기입니다. 4기는 1960년 이후의 시기입니다.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의 실시로 출생률이 감소하여서 감산소사 후기 팽창기 시기입니다. 1960년에 2.9%에 달했던 인구 증가율이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후기 인구 변천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인구 억제 정책으로 피임법을 도입하여서 인구 증가율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인구는 증가하여서 1970년 3,14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변화와 인구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복습을 위한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변화는 땡땡땡땡과 땡땡땡땡에 의한 사회 증감으로 일어난다. 두 번째, 인구 변천과 인구 성장은 땡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인구 변천 이론 제4기의 특징은 땡3, 땡4이다. 네 번째, 인구 성장 제3기의 땡땡땡땡으로 인구가 급성장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주세요. 정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는 자연 증감과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 증감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구 변천과 인구 성장 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구 변천 이론에서 제4기의 특징은 소산초사였습니다. 인구 성장 제3기에는 베이비 붐이라는 출산 붐이 일어나서 인구가 급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